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해주고도 못 받은 돈이 8대 대기업만 따져도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란하게 홍보한 해외 공사 실적이 오히려 대규모 손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대림산업은 플랜트 사업부 직원 1,700명에게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 달간 순환 무급 휴직을 줬습니다.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전년 대비 10%, 2,781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SK건설과 GS건설도 플랜트 부문 실적 감소에 직원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분석한 2016년 1사분기 당시 해외 건설 수주 현황입니다. 10대 건설사의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대형 공사만 분석했는데 납기일을 못 지키고 있는 현장이 36곳, 납기일 초과 현장의 해외 공사 수주 총액은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건설사가 공사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되고 건설 이익률 등도 크게 악화됩니다. 공사 완공에 대한 공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회계상 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모로코 복합 화력발전소에 부실이 뒤늦게 발견돼 급기야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관련 인력 감축 역시 경영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8대 건설사의 해외 미수금은 10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사업장을 둔 건설사들의 경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건설업발 회계 절벽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기업 직원들은 저녁이 잃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신세계그룹. 대기업 최초로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 근무를 하려면 퇴근 전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은 7월 시행에 들어가는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열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계는 근무 방식과 일자리 형태가 다양한 만큼 유연한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는 하루씩 오전, 오후 야간을 근무한 뒤 이틀을 쉬는 5조 3교대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계절을 타는 빙과업계에서는 현행 3교대 근무를 더 다양하게 편성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는 기술 직군을 중심으로 8시간씩 4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근무 방식을 추가 고용이나 교대 근무 체계 조정을 통해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등 비용 부담이 들게 된 중소기업들은 울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야근 등이 없어지면 월 소득이 100만 원까지 줄어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한다는 글부터 저녁에 있는 삶은 생기지만 맛있는 저녁은 포기해야 한다는 푸념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16,000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임박했습니다. 희망퇴직 마감이 2일로 다가온 가운데 부족할 경우 인위적 정리해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GM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시작된 부평 창원 군산공장 인력대상 희망퇴직 접수가 2일 마감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실상 16,000명에 이르는 모든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GM은 노조원뿐 아니라 임원과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에게도 구조조정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전무급 이상 임원의 35%, 상무와 팀장급 이상을 20% 각각 감축하고
현재 36명인 외국인 임원 수도 절반인 18명까지 줄이는 게 사측의 목표입니다. 수년 내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사측 목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인위적 정리 해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GM 관계자는 임원과 팀장급의 경우 희망퇴직으로 감축률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군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200여 명은 3월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GM 정규직의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약 2년간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직원 1인당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런 조건의 희망퇴직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449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산하액을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올려 오는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44만 8천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7,1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44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내 근무나 수당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소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해석해 하루 8시간씩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로와 16시간 주말 근무까지 최대 68시간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평일에 이미 12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주말에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초과 근무에 합의하더라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사람을 더 뽑거나 기존 근무 형태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휴일 수당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휴일에 8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이상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2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하루 8만 원인 근로자가 주말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2만 원을, 나머지 4시간은 8만 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이 휴일 근무도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당장 올 7월부터지만 이하 중소기업은 늦게는 2021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병원 등 보건업과 운송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남아 노사 합의로 주당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예약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예약 장소에 나오지 않는 걸 예약 부도 행위, 노쇼라고 부릅니다.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장 피해가 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근절을 위해 대폭 강화된 위약금 기준을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앞으로 음식점 예약 시간을 1시간도 남기지 않고 취소하면 예약할 때 냈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약 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가 외식업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새로 만든 겁니다. 큰 비용이 드는 돌잔치나 회가변 등 연회시설 운영업은 위약금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하루 전에 취소해도 총 이용 금액의 10%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일주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는 건 물론이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지연 운행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강화됩니다. 항공기 정비나 날씨 등의 이유로 지연됐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항공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 2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에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은 1시간만 늦어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노쇼 위약금 기준은 시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17년째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이어져 왔지만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한 묘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로 닥치자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정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지도 벌써 17년째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와 비교해도 지난해 출생률 감소는 심상치 않습니다. 간신히 유지되던 출생아 수가 2년 만에 갑자기 10만 명 넘게 줄어들며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합계 출산율 역시 0.2명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탓에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저출산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힘든 문화 등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이 심해 출산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사회 전체를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책 당국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3월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저출산 해결을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여러 가지 의지를 내는 중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주요한 의제로 삼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쓴 돈만 80조 원에 달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만큼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의 직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MCN, 즉 멀티 채널 네트워크 플랫폼이 영유아와 청년층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13억 명의 세계인을 시청자로 사로잡을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상파 방송에만 주목하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인터넷 방송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으로 리뷰나 개인 방송 등을 올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좋아서 우연히 크리에이터 일을 시작하게 된 자연 발생적인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수익을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올리게 된 직업형 크리에이터, 또 이 전문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콘텐츠나 채널을 육성하는 이 기획형 크리에이터와 같은 세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J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BJ를 전문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BJ는 아프리카 TV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BJ는 브로드캐스터 자키를 줄임말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방송인들을 브로드캐스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각 영상 플랫폼마다 고유의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터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아프리카 TV는 BJ, 또 트위치 TV는 스트리머, 카카오 TV는 PD, 또 네이버 TV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역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플랫폼에 따라서 인터넷 방송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브로드캐스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편인데요.
2005년에 UCC 열풍이 불던 즈음부터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정식으로 직업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선호도 조사에서 인터넷 방송인이 17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미래의 직업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서 인터넷 브로드캐스터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 주로 어떤 방송을 하게 되나요? 네, 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케이블 방송의 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는 케이블 방송처럼 유튜브 역시 채널별로 음식이나 요리, 또 스포츠나 게임, 뷰티와 교육 등 이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 혹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연예인 중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연예인이 개그맨 김기수 씨와 강유미 씨인데요. 이 강유미 씨의 경우는 자신의 일상을 담은 좋아서 하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만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또 김기수 씨는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 넘는 뷰티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예 개그맨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전향한 케이스인데요. 강유미 씨 역시 한 IT 포럼에서 개그맨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추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두 사람 모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아직은 유튜브보다 방송에서 활용할 때 인지도 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TV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이 활동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TV 방송에서 활동할 경우 이 주제를 정하거나 수위 조절 면에서 제약이 따르고 늘 자신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직접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걱정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구독자와 함께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망과 매력도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강유미 씨의 일본어 개그의 경우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와 소통을 하다가 얻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경우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얻은 수익 중에 55%를 콘텐츠 원 저작권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는 억대의 연봉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개그맨 유재석 씨보다 더 유명하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의 경우 21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1년 반 만에 대기업 임원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익이 가능한 건 유튜브 사용자는 TV와는 달리 전 세계 13억 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질만 좋다면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전 세계인을 시청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뒤에 이 새 채널 만들기를 통해서 채널을 개설하면 되는데요. 이후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면 완성이 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은 뒤에 편집 어플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히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아야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보다는 이 취미로 조금씩 영상을 올리면서 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탐색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만든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만의 채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은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